안녕하세요. 태주쌤의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자 두 번째 해설을 하겠습니다. 무용지용입니다. 이 무용지용은 장자 소요육편에 나오는 내용으로 인간세 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용지용과 관련된 우리나라 속담에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속담과도 이 무용지용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손이 비난해지면 선산에 나무까지 팔아버리지만 줄기가 굽어 쓸모없는 것은 그대로 남게 된다는 뜻으로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재구실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속담들이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 눈먼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 또는 버린대기 효자 노릇한다. 다 이게 그 무용지용과 관련된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경의 항명이라는 그 편에 그 마지막 구절 보면 다른 산의 돌이라도 숫돌이 될 수 있다네. 또 항명 2장에 다른 산의 돌이라도 옥을 갈 수 있다네. 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무용 지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른 산에 쓸모없는 돌일지라도 자기 산에 나는 귀한 옥을 연마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용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쓰임이 많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무용지용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무용지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에 주요 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장자의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와 해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해자는 전국시대의 명가의 대표적인 인물인 해씨를 말합니다. 장자는 친구인 그를 평하여 해씨의 학술은 다방면에 걸쳐 있어 그 책이 5술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명가는 전국시대에 나타난 제자백가의 하나로 변론가, 혁명가라고도 합니다. 이름과 실제의 관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통해 인간 인식의 상대성과 제한성을 강조하였으며 명실의 불일치를 극복하여 천하를 바로잡겠다는 명실합일의 정치사상을 전개하였습니다. 명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로는 해씨와 공손령 등이 꼽힙니다. 자, 그럼 본문을 읽어보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자 위 장자왈 우유대수 인위 지조 기 대본 옹종이 부중 승목 기 소지 권곡이 부중 규구라. 해자가 장자에게 일러 말하였다. 나에게는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죽나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이 젖자가 가죽나무란 뜻입니다. 이 가죽나무는 저도 그 시골에 살았을 때 그 가죽나무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가죽나무는 그 목재로서는 그리 쓸모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큰 줄기, 그 대본은 큰 줄기죠. 나무의 큰 이 줄기는 옹종, 그 종기를 안고 있다. 즉 옹기가 많다는 것이죠. 그 나무가 매끈하지 않고 그 옹기가 많아가지고 대패질이라든가 또 여기서는 목줄, 이 승목이 우리가 예전에는 이 건축 재료로서 목재를 다듬을 때 반듯하게 잘라야 하는데 오늘과 같은 그 유용한 도구들이 없었죠. 그래서 이 줄에다가 먹을 묻힌 다음에 그 줄을 튕기면 그 표면에 먹줄이 표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승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에 종기가 많아가지고 울퉁불퉁해서 이 먹줄이 잘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온기가 많아 먹줄을 칠 수가 없고 그 나무의 작은 가지는 이 권자는 둘둘 말리는 걸 말합니다. 이 곡자는 구부러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가지도 말리고 구부러져 가지고 규구, 이 규자는 어떤 원을 그릴 때 쓰는 오늘날로 말하면 컴퍼스와 같은 그런 도구이고요. 이 구자는 이 직각자, 이 곱자라고 하는데요. 이 니은자 모양의 이렇게 생긴 그 자를 이 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작은 가지들은 많이 구부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나무는 이 목재로서는 형편이 없지만 여기 이파리가 이 정도로 대나무 이파리보다 이파리가 좀 넓습니다. 이런 이파리를 따서 옛날 분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을 봄에 따가지고 뭐 삶거나 쪄서 양념간장에 뭐 무쳐 먹거나 어떤 부각처럼 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여기에 밀가루라든가 여러 가지 그 풀을 쑤어 가지고 묻혀서 먹는 기억이 있는데요. 이 가죽나무도 이렇게 이파리는 어떤 그 음식의 재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보면 입지도 장자불고 금자지연 대이무용 중소 동거야라. 자, 그 가죽나무가 그 길가에 서 있다. 이 도자는 길도자와 같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그 가죽나무가 서 있는데 장자, 이 장자는 이 도끼 근자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상자에 도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수를 가리킬 때 이 장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목수가 불고 곧자 뒤돌아볼 곧자입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자, 나무가 형편없다는 것이죠. 자, 이 가죽나무는 보통 이 작은 나무가 아니라 아주 큰 가죽나무라는 것이죠. 제가 다시 또 어린 시절 기억을 하면 이 가죽나무는 진짜 크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제가 지금 기억을 더듬은 건데 이 한 둘레가 겨우 한 40cm밖에 안 되는데도 몇십 년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엄청나게 큰 나무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엄청나게 크려면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 목재로서 형편이 없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 목재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가에 서 있지만 이 목수가 뒤돌아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장자의 친구인 해시가 이 나무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를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그대의 말은, 이 그대는 장자를 가리킵니다. 자, 해시의 본 뜻은 장자의 말이 쓸모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나무의 쓸모없음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의 말은 대, 크면서도 무용, 쓸모가 없다. 자, 장자 그대의 말은 너무 거창해서 쓸모없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곤이라는 새와 붕이라는 곤이라는 참 물고기와 이 붕이라는 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곤의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고 붕의 등이 또 몇 천리인지 알 수 없다.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시가 볼 때도 그대의 말은, 자네의 말은 그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다. 말은 거창하지만 실속이 없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그대를 떠나갔다. 또는 그대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장자가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장자왈 자독 불견 리성화
피, 신이, 복, 이후, 오자, 동서, 도량, 불벽, 호화, 중어, 기벽, 사어, 왕고라. 자, 장자가 말했습니다. 자, 그대, 해시를 말하죠. 그대는 유독 그 리성하면 살쾡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살쾡이를 본 적이 없는가? 자, 몸을 낮추어 엎드리고, 살쾡이가 사냥할 때 보면, 자, 이 살쾡이는 민가 주변에서 그 닭이라든가 토끼 이런 가축들을 많이 잡아가는 아주 인간에게는 아주 유해한 동물인데요. 자, 이 살쾡이는 몸을 구부려서 엎드렸다가 그 놀고 있는 옷자는 놀 옷자인데요. 그 뛰어노는 뭐 닭이라든가 뭐 토끼 이런 가축들을 말합니다. 이 놀고 있는 것을 노려본다는 것이죠. 놀고 있는 것을 노리고 또 먹이를 찾아 동쪽과 서쪽으로 도량 뛰어다니며 뛸도자 뛸량자 뛰어다니며 고하 높고 낮은 것을 불벽 피하지 않고 또 가리지 않고 이 벽자를 여기 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데건 낮은 데건 낸 것을 피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기벽은 덫을 말합니다. 자, 인간이 만든 그 덫에 걸리고 이 망고는 그물입니다. 그물에 걸려서 죽는다. 결국 이렇게 자기의 어떤 재능을 뽐내다가 결국은 인간의 쳐놓은 덫이라든가 그물에 걸려 죽고 만다. 자, 이것은 어떤 이 살쾡이의 어떤 작은 지혜, 또 작은 재주를 말합니다. 소지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계속 장자의 말이 이어집니다. 금, 부, 리우, 기, 대, 약, 수천, 지운, 차, 능, 위, 대으라. 이 불능, 집서, 금, 자, 유, 대수, 환, 기, 무용이라. 자, 그런데 지금 저 얼룩소는 그 크기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구름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리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능이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쥐 한 마리 잡을 수 없다. 자, 이 얼룩소가 크지만 쥐 한 마리 잡을 수 없다. 쥐 한 마리 잡을 수 없다니까 이 쥐를 잡는다는 것은 인간에 보면 어떤 쓰임이죠. 자, 쥐는 인간에게 그 유해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유용성의 측면에서 보면 쥐를 잡는 것은 쓸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우라고 하는 이 소는 인간에게 그 유용한 쥐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 무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룩소는 그런 인간의 어떤 유용성, 쓸모 있는 차원에서 보면 무용한 동물이다. 그렇지만 지금 그대에게는 큰 나무, 좀 전에 말했던 그 가죽나무죠. 이 가죽나무가 있는데 그 가죽나무가 쓸모가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 걱정이 된다면 하불, 수지어, 무하유지향, 광막지하, 방황호, 무의, 기측, 소요호, 심화, 기하라. 자, 이 가죽나무가 쓸모 없다고 걱정을 한다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불, 어찌 무엇을 하지 않느냐? 자, 여기까지 걸립니다. 하불이 문장 끝까지 걸려 해석을 하면 됩니다. 어찌 무엇을 하지 않느냐? 자, 이게 바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무하유지향, 어떤 것도 없는, 어떤 것도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무화유지양. 아무것도 없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 또 광막 아무것도 없는 땅 넓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에 그 나무를 심어서 이 가죽나무를 심어서 즉 아무것도 없는 허허 들판에 이 가죽나무를 심어서 방황호 무이기 즉 그 곁에서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 곁에서 방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찌할 수 없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유유자적하는 것을 우리가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곁에서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나무 아래에서 소요, 이거 유유자적하는 것이죠. 소요하며 유유자적하며 그 누워 잠을 자지 않는가. 자, 이 가죽나무가 큰데도 목재로서 쓸모가 없다고 하면 자네는 저 드넓은 그 들판에 이 나무를 심어놓고 쓸모가 있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 곁에서 그 자유롭게 거닐면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그 나무 아래서 그 유유자적하면서 그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하면 여기서 쉬거나 누워 잠잔다고 하면 이것 하나의 쓸모가 있지 않는 것이냐. 어떤 그늘이 되고 사색의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 꼭 사람의 어떤 건축의 어떤 목재로서 사용하는 게 쓸모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색의 공간이 되고 누워 잠자고 어떤 그늘을 제공하는 것도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효, 근부, 물무, 해자, 무소, 가용, 안소, 곤고, 재. 자, 이 근부는 도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나무는 그 도끼에게 그 잘릴 염려가 없고 또 물건 중에 자기를 해칠 것이 없다. 그래서 무소가용 그 쓸모없는 바이지만 어찌 곤란함을 당하고 어떤 그 고통을 당하는 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큰 나무, 이 가죽나무는 오히려 속세에서 말하는 쓸모없음으로 인해서 도끼에 잘릴 염려도 없고 아무도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니 세속적인 쓸모가 없긴 하지만 어찌 곤란하고 괴로운 바가 있으리요.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고요. 여기에 대한 해설을 보면 이 해시가 이 가죽나무를 두고 실용적 쓸모가 없다고 비판한 것은 세속을 초월한 장자의 대언이 쓸모없음을 비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판에 대해 장자는 쓸모없음에 큰 쓸모로 답을 한 것입니다. 쥐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음은 이 얼룩소가 쥐 한 마리를 잡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세속적인 일에 쓸모가 없음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 얼룩소에 쥐를 잡을 수 없음을 덫에 걸리고 그물에 걸려 죽는 살쾡이의 소지, 어떤 작은 지혜와 대비되는 큰 지혜의 비유를 했습니다. 이 얼룩소의 이 대지는 얼룩소가 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지혜는 세속 사람들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크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대지는 또 대우하고도 서로 상통합니다. 우리가 크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크게 지혜롭다는 말과 서로 통합니다. 이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합니다. 서로 이 상극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극과 북극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는 작은 일을 하는 데는 단점이 있어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쓸모없음 때문에 그 얼룩소의 생을 온전히 하고 해를 멀리하여 마침내 소요의 즐거움을 얻고 세속의 화를 입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 사람들의 눈은 고정화되고 습관화된 기성은 이제 이미 이루어진 기성의 가치 체계에 못 박혀 모든 존재의 자유로운 가치와 참다운 유용성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장자는 이 같은 세속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유의 가치와 참다운 유용성을 그들이 쓸모없다고 하는 것 속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자, 인간세 무용지용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 장석이란 목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제나라로 가다가 국원에서 역사, 즉 사당 앞에 있는 큰 상수리 나무를 보았습니다. 자, 그 크기는 수천 마리의 소를 가릴 정도였으며 굵기는 재어보니 100아름이나 되었고 높이는 산을 내려다볼 정도였으며 80자쯤이나 되는 데서 가지가 나와 있었는데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십 개나 되었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시장처럼 많았으나 이 장석이란 목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더니 마침내 그것을 떠나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석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쓸모없는 나무이다. 이것으로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너를 짜면 곧 썩을 것이며 기문을 만들면 곧 망가지고 문을 만들면 진이 흐를 것이며 기둥을 만들면 좀이 생길 것이다. 자, 이게 목재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목이 되지 못하는 나무이다.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에 이처럼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베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날 밤 꿈에 그 상수리 나무가 나타나서 장석에게 말하였다. 나는 쓸모가 없기를 바란 지가 오래이다. 그래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끝에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자, 이제 이 인간세 편에 나오는 무용중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산의 나무는 스스로 자신을 해치며, 그렇죠. 쓸모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기름 등잔불은 스스로를 태우며, 이 계피향 나는 그 계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어가며, 온나무죠. 아주 쓸모가 있는 온나무는 쓸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나간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음에 쓸모만 알고 쓸모 없음의 쓸모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무용지용의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아는 포스트잇, 우리 책을 읽을 때나 어떤 메모를 할 때 그 유용한 이 포스트잇이 어떻게 출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3M이라는 회사에서 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무용 지원물이 될 뻔했으나 이게 접착력이 약해서 또 이 메모 용지라든가 책을 읽다가 읽은 어떤 그 책꽂이로서 책갈피로서 기록을 남길 때 아주 유용한 그 제품으로 재탄생을 하게 됐죠. 이게 바로 그 무용지용의 사례가 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는 그 청바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블루진이라고 하는 이 청바지는 원래 이 군대 천막을 생산할 때 그 물감을 잘못 염색을 해서 이 군용 천막으로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잘못 염색이 되어서 무용 지물이 되었죠. 그래서 계약이 파기된 이 파란 천으로 광부의 작업복을 만들면서 청바지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라는 말이 붙은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이 굴 껍데기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맛있는 굴을 먹고 나면 이 껍데기가 남는데요. 이 각종 각 지자체마다 이 굴 껍데기가 애물단지가 되었는데요. 자, 이 굴 껍데기를 재활용하면서 보물단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 굴 껍데기를
재활용을 하면서 화장품이라든가 의약품 등 많은 그 분야에서 그 각광받는 그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면 쫄면. 이 쫄면도 원래는 이 광신 제면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 냉면을 뽑던 직원이 실수로 사출기 그 뽑는 그 기계죠. 이 채 구멍을 잘못 끼워 두꺼운 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용지물이 될 뻔했으나 이 근처 분식점 등에서 그 새로운 음식으로 음식을 개발하면서 또 이 쫄면이라는 새로운 음식 재료가 탄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무용지용의 또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 주범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무용할 것 같죠. 하지만 이 온난화 현상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알고 보면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자, 소화기라든가 드라이 아이스, 또 탄산음료, 또 소화제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이고 더욱이 또 이 식물이 광합성할 때 필요한 이 기체입니다. 이 식물은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다음에 여기 산소를 또 뿜어내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무용할 것 같지만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아주 유용한 기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이 무용지용의 사례의 페니실린이 있습니다. 1928년 영국의 세균학자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요. 자, 이 곰팡이가 이 세균 배양 실험을 할 때 피는 것을 유심하게 보았죠. 여기서 보면 이게 푸른 곰팡이가 하얗게 표시된 건데요. 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지금 이 세균들이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 이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없는 공간을 발견하고 바로 페니실린이란 물질이 세균을 죽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우연한 발견 덕분에 플레밍은 수많은 사람들의 귀한 생명을 구하게 되는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그 무용지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